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성무 교수님 사시는 집으로 왔습니다. 심성무 교수님께서 이 방에서 다양한 책들을 쓰시기도 하고 연구활동도 하는데 어떤 연구방이 있는지 와서 봤는데 책이 정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교육사상사 시민강좌 2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심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육사상 시민강좌 두 번째 시즌2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맥락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환절기인데 건강 어떠세요? 아이고 뭐 그래도 안 돌아다니니까 건강한 것 같고 술을 덜 먹으니까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예. 오미크론세가 만만치가 않아서 뭐 3차 주사 맞은 사람도 걸린다고 하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작년 3월부터 이제 교육사상사 시민강좌가 시작되었죠.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배움이 그때는 주관을 했고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그리고 행사당 교육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해서 첫 해 보니까 한 9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매번 40명 정도가 참여를 하면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4월부터 다시 이제 교육사상 시즌2를 이제 준비하시는데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주관단체가 작년에는 이제 함께 배움했는데 올해는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가 하게 되신 것 같고, 그 다음 명칭도 교육사상 시민 강좌에서 교육사상 시민 학교 이렇게 해서 좀 더 틀을 잘 이렇게 정형화된다고 할까요? 체계화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하시게 되는 게 아무래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정치적인 지형 변화도 있을 거고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형 변화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전국을 작년에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중심으로 한국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막 사상 강좌를 기획하실 때도 변화가 분명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이 기를 준비하셨나요? 예. 교육사상 시민 강좌에 대해서 참 그렇게 많이 몰리지만 하고 어쩌면 대박 쳤다. 뭐 많이 모이지 않으면 또 많이 모이지 않는 대로 기금을 모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교육사상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현안 문제에만 매몰되던 아무래도 매몰되면 긴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활동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교육상 시민 강좌는 큰 의미가 있던 프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 강좌가 시민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일회성 프로그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좀 지속성과 장기성, 전망성 이 골고루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시민 강좌를 시민 학교로의 전환은 대안학교적 성격도 띄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시민학교로서의 위상을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실험 정신을 한 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책임감, 연대성을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 기존 또 제도 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도 있다고 봤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충격을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그 학교 교육은 또 말하자면 제대로 된 교육사상을 공부하지 않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있었고요. 제대로 된 교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측면에 교사 양성대에 대한 대안적 학교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을 교육 활동의 비전 확보도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교육 사상의 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뭐 김태정 정책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고전 실천은 사상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철학이 부재하면 시대에 영합하는 또는 한때의 유행을 쫓아다닌다든가 강한 비바람에 눈보라에도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사상 누각이 될 것 같고요. 금방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의 이 교육운동, 지혜운동, 사회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상적인 재무장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교육사상에
깊은 내공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사상이 무장이 돼야지 대중의 바다, 대중의 대지에 뿌리 내려야 되겠고 그런 거를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 다양한 영역에서 진지를 튼튼히 구축한다는 어떤 전략적인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제가 이번에 그 말씀드리면서 또 포스터 나온 거 보면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도 50% 할인을 이제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긴 전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교사가 된다는 게 단순하게 교수학습의 기능적, 기술적인 측면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애정, 그리고 인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되려면 4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사상 교육이 참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대 교수님을 오래 재직하셨습니다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생 예비 우리 저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대학 사범대나 교대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이 수업을 이 강좌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고 무엇보다 활동가들한테 좀 동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강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주저주저 하시는데 이 시민 교양 강좌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학부생 수준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가들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작년에도 무려 11명이나 되는 아주 정말 쟁쟁한 교육사상가를 다뤘는데 시즌 2에는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할지 자목 궁금합니다. 웹포스터에 있긴 합니다만 또 처음 듣는 이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청자들 보시기에 그래서 어떤 분들 다루시는지 한번 사상가들 한번 짧게 리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강좌는 이제 4월부터 이제 2월달까지 하면 이제 1년 또 길어지는데 4월달에 제일 처음에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이 김누리 교수님. 네. 너무 대중적 인기가 높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는 아도르노의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과 성숙된 시민의 탄생 형성입니다. 우연히 이 김두리 교수님이 아도르노의 연구실에서 프랑크푸르트 연구실에서 연구인을 보낸 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런데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적 성숙한 시민이 탄생 안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한 표에 50% 투표를 완벽하게 얻지 못해서 그런 성숙한 시민이 덜 탄생된 거죠. 네. 그 가짜 뉴스에도 휘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쪽의 교양을 가진 지식 엘리트의 지적 오만에 대한 규탄한 글이 아도르노 교수 있거든요. 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수없는 일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방관한 것에 대한 거로 인해서 절필선언한 그런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아도르노의 시대정신을 우리 김두리 교수님도 김두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또 인터뷰해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 네, 두 번째 5월달에는 네. 5월달은 이기범 교수님의 그 루소의 인정투쟁, 사회정의와 시민교육인데요. 교육의 중심에 아동을 놓는 신교육운동 벌림빈의 유소 아닙니까? 건대에서는 그전까지는 아동의 탄생이 없었는데 아이들은 사실 어른의 복사물이었고 축소판이었는데 아동의 발달 관계, 독자적인 그 성장 발달 이런 걸 얘기한 최초의 계몽 사상가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아동기의 소극교육에서 청년기의 적극교육으로 발전해 간다고 얘기했고요. 시민성보다 인간성을 우선으로 강조했어요. 이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이기범 교수님은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이분을 통해서 루소와 북한 어린이의 연관성도 배우게 될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엄정을 해서 루소 전공자 맞지만 네. 이기범 교수를 선택하는 높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6월 달에는 이현성 교수님의 요한 페스탈루치의 정치 철학 인간교육과 빈민교육인데요. 우리는 페스탈루치를 거지 아버지로만 알고 있고 뭐 교육 사상이 뭐가 있느냐, 뭐 불우한 사람을 자선봉사하는 이 정도 수준 알고 있는데 그건 오해죠. 그렇죠. 페스탈루치는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었고
스위스 교원노조를 만들었고 제1대 회장도 지닌 그런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패스할지 한 말 중에 나의 교육 철학은 처음도 끝도 정치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과 정치 철학을 구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집단을 이루는 터전이 되는 이 현실적인 조직,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하는 거는 정치 철학이지만 그걸 그런 사람 길러내는 거는 바로 교육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다운 인간이 돼야 참다운 시민이 된다는 그런 논리체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성 지향의 전인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이 전인교육이 제대로 돼야 정치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페스탈루지를 루소 영향을 받는 페스탈루지입니다만은 이 연구하는 이현선 교수님으로부터 깊은 내공, 스위스에도 또 왕양면과 페스탈루지 비교 연구에서 스위스 공부하신 분이고 상당히 이 시국에 대한 아픔, 그 솔직한 거를 페이스북에 많이 올린 걸 보고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런 면에서 접촉을 했고요. 네. 7월 달에는 박흥규 교수님의 이반 일리치의 타락기론 그리고 생태 사회와 학습 사회입니다. 우리 박흥규 교수님은 칼럼니스트 열심히 쓰고 소외된 변방에 있는 지식인들을 많이 찾아가서 한겨레 신문에 쓰고 하시는데요. 일리치의 말은 신자가 교회를 떠나듯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타락 현상, 탈교회 현상을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반 일치 카톨릭 신부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박탈당한 신부식인데요. 이분의 말씀에 하면 오늘날 학교의 붕괴라고 하는 게 중세교회의 붕괴와 같은 거다. 그런 징후를 받은 거예요. 중세교회가 모든 인간의 길을 유한 길을 믿어서 종교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학교 교육도 중세교회에 몰락 징후가 있지 않는가. 아니면 신자가 교회를 안 가듯이 요새 중세 유럽 가면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보여요. 그런 면에서 뭐 물론 그분들이 집에서는 다 기도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도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제도 교회와 같이 제도 학교도 지금 그런 징후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반 일치의 새로운 학습 사회에 간 코로나 이후에 더욱 관심은 생태 사회까지 주장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박흥규 교수님의 한국의 아나키스트로 불리는데 박흥규 교수님이 살고 있는 경산에 음악집 짓고 있는데 한번 직접 음악집으로 가서 촬영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이영건 교수님의 코르착의 어린이의 권리와 아동 존중 그리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원래 이 코르착은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폴란드에 가스실에 죽어간 사람 많았지 않습니까? 원래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서 고아들을 상당히 걱정했고 의사 직업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공항을 운영했는데 그 아이들도 전부 다 가스실에 실려가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갔는데 자기도 따라 죽은 겁니다. 따라가도 안 죽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어린이를 배운하는 교육운동을 했고요. 그 힘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드는데도 엄청 역할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은 코르착의 공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분의 삶과 정신을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코르착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이은경 교수님부터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9월 달에 하트옥 교수님의 알렉산 닐의 썸머일 아나키즘 그리고 교육 자치를 위한 교육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썸머일 학교는 숨겨진 자아를 근원적으로 탐색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칼 로저스와 에릭 프롬의 인간주의 철학 그리고 자치를 강요하는 아나키스트 철학이 종합되어 있는 자유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자치와 함께 또 행복교육도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면서 간디학교도 다 이런 데서 한국에 영향을 받는 건데요. 저도 대안학교에 상임되어 있는 영국의 썸머 학교를 공부하러 가서 안 찾아볼 수 없었는데 하태욱 교수님은 또 이분을 연구하는 또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또 썸머 학교 교감 선생님을 한국에 초대할 정도로 이제 썸머일의 릴의 손자 되는 분이 교감 맡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고요.
또 선물학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교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방문한 계획도 있어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공립학교 대안학교 교장도 네. 맡고 있는 학교 교수님이 썸머일 학교의 이상과 현실, 니일의 정신을 가장 잘 얘기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엄선해서 학교 교수님을 모시랬고요. 10월 달에는 신병현 교수님의 랑시에르의 무지한 선생 지적 해방과 평등주의 교육인데요. 적게 가르치려는 랑시에르의 무지한 선생은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당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일기에 강의했던 프레리의 은행 적중식 교육에 대한 하여튼 맥락이 같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의 실천에 사용되는 이 지능의 불평등, 억압성을 전복시키지 않는 면에서 물적 평등을 넘어서 지능의 평등을 제창하는 그런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지능에서 의지로 또 의지에서 다시 미적 열정으로까지 문제의식을 보이는 상당히 미학적인 교육을 주장하는 랑시에르의 얘기를 신병은 경영학과 교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니까 상당히 또 어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고요. 11월 달에는 이승우 유일하게 현직 교사, 다른 분들은 다 대학 교수신데 이승우 초등교사신데요. 비고츠키의 역사, 문화적, 심리학, 건재 발달 그리고 교육입니다. 러시아 학자가 유일한데요. 구성주의적인 틀 속에 방문론적 구성주의의 틀 속에 묶여 있는 이 비고츠키에 대한 오해, 곡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역사, 문화적, 심리학에 관한 책을 우리나라 번역도 하고 소개도 많이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이승우 선생님을 강의를 통해서 비고츠키의 사상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공동체의 역사적, 사회적 사실로 이해하는 비고츠키는 사회 변형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이고 책임적인 심리자회적 구성, 사회학적인 구성도 있어야지만 그걸 끌고 가는 이상사 유토피아를 위해서 심리적, 사회적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동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감정과 정서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는 비고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교실의 현장에서는 비고치기의 실험 정신을 어떻게 신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는 면에서 우리가 제도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달에는 이소영 교수님의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철학과 한대윤리 그리고 교육입니다. 이소영 교수님은 최근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레비나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난 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 레비나스는 교육의 현장에서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마주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타자라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데요. 교육 실천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형이사학적인 높은 차원뿐만 아니라 경험적 인간이면 교육학이라는 건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독이라는 타자, 아독이라는 것도 타자인 거죠. 그렇죠. 아독이라는 타자가 낯선 타자를 만나서 그 타자를 적응하지 못하는 그 타자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한대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레비나스의 이 타자 정신의 철학은 상당히 한대윤리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 타자성을 동일성으로 환원시키고 전체주의하는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폭력일 수 있기 때문에 낯선 타자들 아이들을 맞이할 때 교사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프로파간다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낯선 아이들 적응 못한 아이들 타자의 시선으로 한대 상황에서 바라보는 그를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신 이소영 교수님으로부터 상당히 귀한 배움을 배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안토니 그람시의 헤게모니아와 유교적 시인 그리고 변혁적 교육학인데요. 이것은 제가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람시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운동하고 마을운동을 한다면서 그람시의 필이 꼽히는데요. 제 아닌 분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만은 운동가는 있는데 이론가는 없기도 하고 또 이론으로 그람시를 전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이론가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람시를 찾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업보를 질문을 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람시의 이론은 상식을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는 아직 상식 차원도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에 머물기는 전통 지식인이면 이니 양식을 가진 유기적 지식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가 도래 안 된다 그랬어요. 교육 문제도 그렇죠. 상식 차원을 양식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새로운 교육 대통령이 될 것인데 경제 대통령 수준 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식을 양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아무래도 오랜 시간에는 장기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가업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가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곳곳에 대양 해계면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적 진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런 양식을 가져야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으면 양식을 가진 시민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마루 운동가 탄생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튼튼하게 하면 상식인보다 양식인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1월 달까지 11명 하고 마지막 2월 달에는 종합워크숍 새로운 삶의 양식 시대정신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으며 한국교육이 가진 최대의 난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지역교육운동의 방향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집단 지성을 모으는 2월달 종합워크숍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도르노부터 안토니오 그롬시까지 한 10분을 딱 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이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걸 말씀 주셨는데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압축적인 일련의 향후 2기의 어떤 과정이 다 여러분들한테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심선보 교수님 정도 이렇게 박학다식하고 한국의 교육학의 석학이라 불리시는 정도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 사상가들을 다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시민학교 이제 새로 주민하면서 이름도 이제 강조해서 시민학교로 바꾼 뿐만이 아니라 이 진행 방식에서도 좀 뭐 담임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단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업 한 강좌 하나가 좀 짜임새 있게 좀 진행돼서 노력도 하시고 아까 넌지님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에 직접 가서 이 현장에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의 토론회도 좀 같이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시민학교를 만드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된 핵심적인 고민은 어떤 건가요?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방위가 주로 하다 보니까 참여들이 수강자로서 듣고 있는 데에 머무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겠어요. 듣으면 이거는 수동적 학습자잖아요. 근데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적극적 학습자가 돼야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 학습자는 자아실은 되지만 그 자신이 사회 변화의 힘까지 가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학습자인데 적극적 학습자 되려면은 말을 하는 거에서 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말을 하지 않으면 사회를 말로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니까요. 그런 면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적극적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의자와 수강자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연대활동, 그리고 강사 학습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도무화해서 연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별 순을 통해서 지역운동의 박가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야 우리 일이 저만 가진 일임을 확인시켜야 되고 또 저만 가진 일인가 하는 걸 지역활동에 머물러 있지만 그 지역활동이 세계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고 통일을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자기 혁신이 사회 혁신까지 이어지고 세계 혁신이 곧 자기 혁신이고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는 이런 변정부의 활동을 하려면 지역활동을 넘어서는 그런 전체성, 세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학교가 이동하는 학교, 움직이는 학교 그런 정신을 발휘하고자 기획한 하나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심선보 교수님이 안토니오 그람시를 마지막으로 하는 아도르노부터 쭉 시작되는 10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거 대단하죠. 근데 작년에도 사실 만만치 않은 분들을 다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작년 거 못 들어서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유튜브 채널에 작년에 강좌들이 이렇게 압축해서 30분 이내짜리로 이제 요약 영상이 떼 있는데 올해도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영상을 찍으실 계획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일종의 아카이브 기록도 있고 게다가 또 작년에 했던 걸 또 책으로도 내신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지역의 활동가들, 예비교사들 또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상과 책이 같이 제공되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수고로움을 아끼시지 않고 기록 활동도 하고 책자를 발견하시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뭔가요? 예. 참,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중앙이 모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강좌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기술 문명의 도구적 기능의 혜택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해방적 기능을 하지 못하면, 기술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이 교육 사상 강좌가 가지고 시민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해방적 기능, 실천적 기능, 전망적 기능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진보적 영상과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의 곳곳에 지역과 마을에 구석구석까지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바로 상식을 양식으로 전환하는 매체가 바로 이런 진보적 영상과 아카이브라고 좀 봅니다. 이런 것들에 축적되어면 우리의 삶도 변화될 거라 보고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삶을 변화시켜서 미래의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전망적 활동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교육사상 시민학교 강좌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회를 탄생하고 그걸 꿈꾸고 이를 또 위해서 실천을 도모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상사회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하는 면에서 강좌에 학교에 시민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같이 함께 꿈을 꾸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도 좀 덜 늙어가서 마음에 젊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게 살지 않겠는가. 더 길게 산다는 거는 바로 새로운 세대들과 만남을 더 이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정말 이 교육사상사 시민 강좌에서 이제 시민 학교로 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다룰 사상가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기록하고 또 널리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요목하게 요목요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사상 시민학교 2기를 준비 총괄 기획해 주시는 우리 심성모 교수님과 함께 이런 인터뷰를 또 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교육사상 시민강좌 2기가 시민학교로 새롭게 탄생되고 있습니다. 주관단체나 주체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5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도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또 우리 교육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웨스트였습니다. 네.